안녕하십니까. ESU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내정자가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 내정자가 있다, 또는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가지시고, 또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이게 약간 불투명한 또는 내정자가 있는데 형식적인 평가를 하는지 그런 내용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국공립 위탁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유형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정자가 있느냐, 내정자가 있는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과연 그런가? 또한 이제 그걸 중심으로 백이라는 건 이제 뒤에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높은 사람을 알아야지만 국공립 원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한 이제 법인이나 대학 단체,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다, 일반 개인은 법인이나 단체한테 절대 안 된다, 주로 법인하고 단체만 국공립 위탁 받는 거 아니냐. 또한 재산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 두 개는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볼 사항이고, 지금부터 이제 본 내용이 다 이거 두 개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차차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범인하고 단체 합격만 하냐? 근데 이거는 제가 카페에도 팩트 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한 10군데 정도를 조사를 해서 합격자가 과연 법인이 맞냐 또는 개인이 맞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서 이제 카페에다 올렸듯이 개인이 한 9개 정도 되고요, 법인이 한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개인이 합격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위탁을 받았는지 또는 법인이 위탁을 받았는지 그건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산이 많을수록 합격률이 높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여러 번 굉장히 많이, 아주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지겹고 짜증날 정도로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재산에 관련된 평가 항목은 있습니다. 재정 능력에 관련된 평가 항목인데 재산 범위를 갖고 합격을 좌지우지하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아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네, 합격을 한 해 만에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팩트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내정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면은 이게 좀 골 때리는 건데, 정식 발표가 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정한 사람,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채용을 합니다. 또는 위탁을 줍니다. 그런데 내정자가 있다? 발표 나기 전에 이미 내정자를 선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형식상 또는 그냥 거칠에 겉절이식으로 그냥 위탁 평가만 하느냐.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일단은 그냥 순수하게 지원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내정자가 있었다 어떻다 이런 이야기 저도 솔직히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내정자가 있어서 되네 안 되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하다. 물론 이제 언론 기사나 뉴스에서도 평가가 불공정했다, 평가에 대한 투명성이 없었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정자가 있네 없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경찰 조사를 가야죠. 경찰 조사를 가서 실제 파악된 또는 도출된 어떤 경찰 결과가 있다면은 내정자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공개되거나 공론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정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하려면은 뒤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고위 관계자가 좀 있어야지만 합격이 된다. 그래서 고위 관계자 또는 거기에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싸놓하고 뭐 다 했어. 뭐 다 해야지만이 합격을 할 수 있냐. 또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누가 뭐 짜장면을 먹었네, 탕수육을 시켰네, 마네, 짜장면 짬뽕을 먹고 뭐 2차로 커피를 때렸네, 안 때렸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꼭 그렇게 부도덕하게 또는 그렇게 꼭 어떤 청탁이나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합격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또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과연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또는 그런 문의가 오면은 그럼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심사위원들은 심사에 참여를 못하도록 막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명분이 없지 않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어떤 그런 팩트 데이터 또는 심사위원과 현재 지원하려고 하는 원장 지원자가 같이 짜장면을 먹던 짬뽕을 시키던 그 장면을 사진을 찍던지 커피를 때리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어떤 증거 자료를 남기던지 그럼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나 서로 친분이 굉장히 두터운 사이였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은 명분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자료들은 거의 없고 소문, 아는 원장님이 그러더라.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대부분 이런 소문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명분은 있다. 보육사업 안내 또는 영유아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사업 안내는 영유아 보호법에 대한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매뉴얼이에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안내사항입니다. 또는 지침, 제도 또는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 공통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지침도 있어요. 여기에 명시한 대로만 정확하게 따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정자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지원자들도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갖거나 또는 국공립 어린이 위탁 평가가 투명하지 못했다 또는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겁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기준,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다 되어 있고 이것만 따라도 의혹 제기가 다 해소됩니다. 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질 않죠. 저는 지금까지 그 어떤 지자체에서도 세부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보 공개 또는 합격자에 대한 공개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왜 떨어졌는지, 내가 몇 점을 받았지? 그럼 합격한 사람은 몇 점이지? 그럼 이 사람과 나와는 몇 점 차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무를 갖다 보니까는 뭐 누가 짬뽕을 먹었네, 짜장면을 먹었네, 심사위원과의 어떤 뭐 친분이 있네, 두텁네, 뭐 사과를 매년 추석마다 보냈네, 안 보냈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어떻게 평가하겠다. 평가 기준, 그거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성, 이것만 공개를 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어떤 법적 기준이나 보육사 안내에 지침이 있는가?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어요. 있는데 단지 안 할 뿐이고, 그리고 지원자들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소홀하게 이걸 좀 여겼다. 또는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본인들이 이제 정확하게 평가도 받고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어린이 위탁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 두 가지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련한 공통 기준을 마련을 해라. 자, 공통 기준. 그리고 전국적인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탁체의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도모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해서 통일적이지도 않고 공통적이지도 않은 어떤 심사 기준을 자체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정말 생뚱맞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또는 정말 어이없는 그 위탁체계 평가 항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항목이 여기 왜 들어가 있지? 이 내용은 아닌데? 그런 항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뭘 위반을 했냐,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뭐 이런 거에 대한 법령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보육사 안내에서 이렇게 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시나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뭐 민원을 넣거나 이의 제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그 평가에 대한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지원자들의 몫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본 자료를 좀 갖고 온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두 가지를 좀 한번 봅시다. 일단 선정 기준의 객관화, 그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심사 방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혹 심사를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자의적인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급식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원자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적지 않은 금액인가? 어떻게 하면은 적은 건가? 그거에 대한 기준은 뭡니까? 기준이 없죠. 근데 기준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번에 이제 제도가 좀 개선됐는데, 급식비 같은 경우는 영아 기준으로 해서 1,900원 이상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래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2,500원 이상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꼭 2,500원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따지면 1,900원 이상만 잡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급식비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어떤 법적 기준이나 또는 선정 기준에 대한 객관화라는 이 항목에 대한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의 자의적인 생각과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갖다가 지원자를 공격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탁 기준과 절차,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평가 기준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그거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절차와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게 제가 뭐 갖고 온 게 아니라 보육사 안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캡처해서. 여기엔 제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본인들이 피해받지 않고 또는 그런 어떤 불공정한 평가에 피해당하지 않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건데, 뭐 내가 이야기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제대로 알고 심사를 받는 게 좋다,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잘못된 평가 제도나 그런 어떤 문제를 바로 잡아라,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정자가 있네 없네에 대한 문제를 매뉴얼대로 또는 법대로 하면은 문제가 한 방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뭐 내정자가 있네 없네, 짬뽕을 먹었네, 시켰네 안 시켰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위탁 관련 일체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라, 공개하라고 돼 있어요. 모든 거 일체, 여기 일체. 참 저는 이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의혹이나 어떤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 아주 그냥 투명하고 명확하게 다 기술되어 있어. 이 봐봐, 일체, 전체 다 그냥 일체, 원하는 거 다 공개하라는 거야. 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결과를 공개해서 비합리적인 또는 부조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공개하면은 어떻게 그 안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위탁 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를 해라. 여기에 대한 공개 범위는 명확하게 성정이 안 돼 있지만 앞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일체,
일체,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체 내가 그 점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전체적인 점수를 다 알아야지만이 내 총점이 얼마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공개를 다 하고 합격된 사람에 대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그렇게 강조하는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간혹 이런 내용도 있어요. 개인은 안 된다. 또는 뭐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거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신청 자격 조건에 보면은 현재 근로하고 있거나 어린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제외 조건으로 되어 있다라는 어떤 제도나 법적 기준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자체에서 간혹 잘못 해석을 해서 그것들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기준과 그런 어떤 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공고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잘못 띄운 경우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사 원칙, 이제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심사위원하고 밥을 먹었네, 짜장면 짬뽕을 시키는데 탕수육을 시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거기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네 없었네, 뭐 탕수육은 찹쌀 탕수육을 먹었네 안 먹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리가 있었다 또는 내정자가 있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만약 있었다 또는 그런 어떤 부도덕한 행위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자, 위탁 운영체와 특수한 관계, 여기 보시면 배우자, 친족 또는 이해관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있다.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에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 법령을 갖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에 의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해관계. 자, 이 부분인데, 최근에 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그리고 문의도 제가 많이 받았고, 정확한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이야기하기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자, 이해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국공립 어린이 원장으로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평가를 많이 하러 다니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공립 어린이 원장님들은 이 평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해관계 때문에. 이해관계가 당연히 형성되죠. 현재 국공립 어린이 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 종사자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국공립 어린이 원장들끼리 모임도 하고, 어린이집 연합회라고 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종사자들끼리 어떤 연합적인 활동도 합니다. 당연히 이해관계나 친분관계들이 형성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평가를 하러 다녀?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좀 잘 알고 있거나 친분이 있거나 자기한테 싹싹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좋은 평가 줄 수밖에 없어요. 또한 국공립 어린이 원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뭐 10년, 20년 뭐 어린이집 아예 폭삭 망해서 없어질 때까지 원장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또는 3년, 대체적으로 5년마다 재위탁을 받아야 됩니다. 재위탁이라는 건 공개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다른 경쟁자와 또 겨뤄서 어린이집 위탁을 또 받아야 돼요. 물론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뭐 있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추후에 평가도 받아야 되고 또한 재위탁도 해야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러 다녀? 그럼 당연히 심사위원들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나 다음에 평가받을 때 점수 좀 잘 줘. 다음에 너 평가받을 때 내가 점수 잘 줄게. 당연히 이런 어떤 불합리적인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죠.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평가를 하러 다닌다면 그 밑에 있던 교사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장으로 지원을 했어. 당연히 점수 좋게 줄 수 있지. 또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또 민간 원장, 또 교사, 이런 분들은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가 있는 가장 유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은 심사위원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제척하는 게 맞다. 또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언론 보도에도 있었고 또한 이런 민원도 많이 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뭐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아니라 또한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가 형성돼서 문제가 있었다. 뭐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으로 있는 국공립 원장과 타 민간 가정어린 원장이 굉장히 친분이 있어. 막 등산회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 어떤 모임도 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짬뽕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친해.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사진으로 누군가 계속 찍어놨어. 이해관계 형성되고. 그런데 위탁 심사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둘이 굉장히 친했는데 가정어린 원장이 위탁 신청을 해서 원장이 됐어. 그럴 경우에 그런 어떤 근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요 법령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 10조 1, 2 이 부분 위원회 제청 및 기피 회피의 참고 요 내용을 갖고 예를 들어 법령으로 문제를 삼으면은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를 갖고 만약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경우.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을 뭐 드리기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여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세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면은 명확하게 좀 해소가 되겠죠. 저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딱히 뭐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네요. 심사는 집합심사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합심사를 하는 이유는 심사에 관련된 정보나 또는 안에 있는 심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집합심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그 시간 동안에 심사를 다 하기가 어려우니 사전에 심사 자료를 보고 와라 해가지고 심사 자료를 사전에 심사위원 집이나 심사위원한테 미리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는 요 법령 또는 요 제도 위반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경우는 파일로 요구를 해서 파일을 메일로 싸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메일로 싸줘가지고 그 파일을 받은 심사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파일을 돌려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고요. 또한 그 책자로 제본한 서류도 심사위원이 가지고 가서 원래 폐기 처분하거나 수집해가지고 다 뭐 수집하고 사본 같은 경우는 그 지원자한테 돌려주라고 돼 있거든요. 뭐 폐기 처분을 하거나. 근데 그 심사위원이 그 책자를 가지고 가서 자기만 보면 상관없어요. 물론 자기가 갖고 간 것도 문제지. 근데 그거를 복사를 해서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뿌려요. 실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에 시험 문제지를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수능 시험을 보면은 수능 시험 출제위원들이 수능이 끝날 때까지 어떤 집합된 건물에서 모여 있다가 수능이 끝나면 그때 이제 해산을 합니다. 왜? 미리 나가면은 자기가 어떤 시험 문제를 냈다라는 것들을 유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심사도 보면은 발표평가라는 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발표평가가 하기 전에 그 심사 자료를 심사위원들에게 나눠줬다? 이거는 당연히 뭐 심사위원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타인들에게 다 노출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거기 안에 보면은 개인정보라든지 운영계획서 같은 경우는 그 운영자가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전략이나 운영 지침, 보육 철학적인 부분들이 다 포함된 건데 그거를 외부로 유통했다? 심지어 동의도 얻지도 않고 그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국공립 평가 결과에 있어서 이제 의혹이 많다. 뭐 내정자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 많이 한다고 했고 실제 이제 그런 보도나 매스컴에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기도 했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느냐 또는 그런 어떤 문제가 진짜로 발생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면은 일단 평가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평가가 비합리적인 또는 내정자를 두고 평가를 해도 파악을 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자라는 건데,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평가를 보육사업 안내에 있는 이 평가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이 5가지 항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관련된 평가, 그냥 운영차의 대표명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이 3가지를 갖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평가 항목대로 평가를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결과,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문 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하게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체 다 공개해라.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있는 대로 다 공개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들도 불이익 또는 의혹 이런 문제가 있었다더라, 카더라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냥 다 공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가 또는 그런 불신이 없죠. 발생할 수도 없고. 자, 일단은 국공립 어린이 위탁심사 기준 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표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평가를 했죠.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았죠. 근데 평가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표를. 자, 보시면은 심사위원이라고 칩시다, 위에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지원자. 그래서 심사위원당 3명씩 평가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를 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토탈 점수가 이렇게 돼서 99점을 맞은 뭐 비봉숙 지원자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공개를 하면은 굉장히 투명성이 엄청나게 확보될 뿐만 아니라 그 보육사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자의적 심사를 예방을 하고, 자의적 심사가 당연히 예방이 되죠. 왜냐하면 이 체계에 맞게끔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를 받고 난 후에도 뭐 예를 들어 내가 재정 능력이 나는 2억 이상이라서 5점인데 왜 4점으로 됐지? 이건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심사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나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문제가 있고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기입을 잘못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런 점수표를 공개를 하면은 그런 어떤 잘못된 또는 오류, 그 어떤 누락, 그런 문제들도 바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냥 평가표 하나 만들어서 이 전체를 다 공개하라는 겁니다. 또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혹, 그 불신, 또는 뭐 내정자가 있네 없네 이런 어떤 허위 소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공개하자. 그리고 보육사업 안내에도 그런 제도에도 보면은 다 공개해라. 일체 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냥 보육사업 안내에 있는 대로 다 공개하면은 그런 문제나 의혹 또는 불신 또는 내정자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허위 소문들, 그런 문제들을 싹 다 바로잡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결과를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평가 결과 그리고 점수 공개하고, 그 심사위원에 대한 공개, 그리고 심사위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공개, 점수 공개.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사업 안내에도 보면은 뭐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또는 배우자, 뭐 친인척 관계, 뭐 친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척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척을 시키려면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왔는지도 또 알아야 되고,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만들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사위원들도 이제 어떤 오류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심사위원도 뭐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잖아요. 로봇도 아니고 컴퓨터도 심지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잘못된 기입을 통해서 점수가 잘못 채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점수를 공개하면은 그런 문제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부분들, 오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사 항목이 없는 자의적 심사를 철저하게 방지할 수가 있죠. 왜? 심사 점수표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마음대로 막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 심사를 방지할 수 있게끔 어떤 체계와 어떤 방안, 절차, 전략을 만들어 놓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 공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은 한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합시다. 소수 심사위원을 가지고 다수의 평가자를 평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의제기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의제기 기간을 둬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그래서 정당하고 공정하게 또는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 채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되려고 1년 동안 관련된 서류나 평가 항목에 대한 어떤 교육도 듣고 그렇게 한 1년 정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번에 제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자주 없대요. 하여튼 그분 같은 경우는 10년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잘못된 기입에 의해서 잘못 채점이 돼서 1점 차이로 떨어졌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점수 공개하고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이의제기 기간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만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어린이집 위탁 관련한 정보 및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공개한 자료는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카페로 따지자면은 카페와 유튜브를 비교하자면 유튜브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30%?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카페에는 그보다 더 방대한 한 80% 이상의 방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계속 이런 강의를 좀 듣고자 한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나누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